여러분, 오늘 아침 미국 축구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해를 앞두고 미국 MLS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어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로 불렸던 파울로 디발라. 그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불태울 파트너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LAFC가 디발라 영입 전에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타전했습니다. 도대체 디발라는 왜 조국의 영웅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를 뿌리치고 손흥민이 있는 LA를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 뒤에는 눈물겨운 친한파 스토리와 손흥민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오늘 소식,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025년 12월 22일. LAFC 구단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이미 미국 서부를 평정한 LAFC가 이번엔 MLS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타겟은 바로 보석 파울로 디발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AS 로마와 계약이 만료되는 그를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는 물론이고 메시와 수아레스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실상 메시의 마이애미 vs 손흥민의 LAFC라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 건데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처음에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라는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목격담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디발라가 마이애미 가면 메시랑 동선 겹쳐서 망한다. 맞습니다. 디발라와 메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국대에서도 공존이 어려웠습니다. 마이애미에 가면 디발라는 그저 메시의 백업이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LAFC는 다릅니다. 이곳엔 공간의 지배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털어주면 그 틈을 타 디발라가 킬패스를 찌르거나 중거리 슛을 꽂아 넣는 그림.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재능과 신의 득점력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현지 분석가들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부족했던 건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었다. 디발라가 온다면 손흥민은 시즌 30골도 우습게 넣을 것이다. 디발라 본인도 이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발라가 LA행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축구계에서 소문난 친한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던 시절. 디발라는 자신의 SNS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려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인증샷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팬이 보내준 과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디발라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팬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다. 소니 선이와 함께 뛴다면 매일 한국 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시즌 개막전, LA의 맑은 하늘 아래. 왼쪽에는 득점왕 드니 부앙가, 중앙에는 테크니션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마무리하는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 이른바 손디부 라인의 탄생입니다. 이건 MLS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4강은 갈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LAFC 구단주가 셀러리캡 연봉 상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다며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LA 현지 한인 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 보러 갔다가 디발라까지 본다고? 티켓값이 100만 원이라도 간다. 이제 LA가 진짜 축구 도시다라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말년에 편하게 돈이나 벌러 가는 곳이 미국이라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은 여전히 치열하고 뜨거우며 승리를 향한 집념이 불타는 곳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또 다른 월드클래스, 디발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의 그늘이 아닌 손흥민의 파트너가 되기를 선택한 천재 공격수 디발라.
과연 2026년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낼 합작골은 몇 골이나 될까요?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발라와 손흥민의 조합 찬성하신다면 댓글로 무조건 우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의 커리어 여정과 작별 인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홈커밍이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지 48시간 만에 토트넘 팬덤을 넘어 광범위한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미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심층 팟캐스트 녹화에는 호탕한 웃음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유명한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이 참여했습니다. 대화는 전술, 개개인의 개성, 그리고 우승 타이틀에 관한 주제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가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막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자 스튜디오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클롭은 잠시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마치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겪은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감독의 언어가 아닌 완전히 매료된 관객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롭은 끈기에 수여하는 오스카상을 언급하며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존의 평가 기준을 뛰어넘는 손흥민 다큐멘터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야기가 그라운드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영화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발롱도르나 골든 부츠와 같은 기존의 축구 시상식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 다큐멘터리가 오스카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 작품의 관계와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진은 무려 10년 동안 손흥민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으며 런던에서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함부르크에서 깡마른 무명 소년 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된 채 좁은 새 방에서 라면을 먹던 시절부터 전 세계가 존경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할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와 비교하며 할리우드는 허구의 시나리오와 CGI 기술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직접 대본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넘어선 진정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본 작품은 트로피 획득에 관한 영화가 아닌 탁월한 인격의 성장 서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청한 후 이 훌륭한 인물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10년을 놓쳤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 인생 최대의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만심을 일깨워주는 몇 가지 슈팅 장면이 등장합니다. 클럽에서 분석한 가장 심오한 전문적 포인트는 손흥민의 훈련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선수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서구 축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소름이 돋아 숨을 고르기 위해 영상을 잠시 멈춰야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클럽은 경외감을 담아 회상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춘천의 흑토운동장에서 아버지 손흥정 씨와 훈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끄러운 푸른 잔디도 최첨단 축구 시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흙과 먼지, 그리고 매일 1000번의 슈팅만이 존재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수천 번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럽은 문화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양발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역사상 최고의 양발 피니셔가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뉴스 아카데미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겉멋을 가르치거나 틱톡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리머니를 가르치거나 아무런 성과 없이 보너스나 요구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손흥민은 어둠 속에서 수도승과 같은 규율로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럽 축구의 자만심, 그리고 저와 같은 감독들의 오만함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천재란 자신에 대한 가혹함의 결과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슈퍼스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귀속말, 엠미소의 진정한 의미. 클럽은 리버풀과 토트넘의 치열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나누었던 자신과 손흥민 사이의 특별한 포옹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가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을 안을 때 도대체 무슨 귀속말을 하느냐고. 위르겐 클롭 감독은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영화 속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항상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붉은 유니폼을 입기를 바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를 가장 달콤한 고통이라고 표현하며 손흥민 선수의 웃음은 단순한 순진함이 아닌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의 내면의 힘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안을 때마다 적장을 안는 것이 아닌 오스카 수상작 영화로도 재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회상하며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리버풀에서의 자신의 커리어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축구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인간의 도덕성에 있다고 확신하며 이 다큐멘터리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자료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효심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전달한다고 강조하며 매 훈련 후 아버지께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 청소부에게 감사하는 모습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클롭 감독은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작별하는 순간은 클롭 감독에게 가장 값비싼 영화적 순간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명예의 정점에서 증오나 계약 분쟁이 아닌 사랑과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역을 뜨거운 심장과 진심만으로 훌륭하게 연기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은 영국 축구 전문가들과 레전드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 및 전설들의 반응.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글로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손흥민을 우울할 정도로 아쉬워한다는 것은 리버풀이 세계적인 계약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예술가들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글랜드 전설 게리 리네커는 트위터에 영화를 받고 나도 클럽처럼 울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에 운 좋게 얻은 선물입니다. 훈련에서의 잔혹함과 인격에서의 다정함,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클럽이 언급한 1000번의 슈팅 훈련 장면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왜 손흥민이 지구상 최고의 양발 슈터인지 설명해 주니까요. 영국 유망주들은 당장 인스타그램을 끄고 아마존 프라임을 켜서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영화 마지막 퍼즐은 단순한 축구 기록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의 자만심에 대한 고발장이자 고된 훈련, 효심, 겸손과 같은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찬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클롭 감독은 또한 손흥민의 가장 고귀한 타이틀은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거인들의 인정과 눈물입니다. 팟캐스트가 끝날 무렵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짓는 제 한마디 고맙네, 손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는 올해 가장 바이럴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영화와 클롭 감독의 회고를 통해 그의 이야기는 영원한 유산이 되어 미래의 선수들이 축구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라면을 먹던 소년에서 클럽의 가슴을 울린 오스카 아이콘이 되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피나는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